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자, 저녁 방송 시작할게요. 어디 보자.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성투치킨님 어서 오세요. 빨강루시님 어서 오시고요. 정직한 기술님, 대제비제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피정님, 남미용님, 패밀리피싱님, 김애자님, 찬찬찬이님, 이글루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고삐리님, 유영일님, 한사발님 반갑습니다. 원태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긍정의 힘님, 백호님, MNS님, 김진기님, 노마님, 마이드림님, 건강한 미래님, 문영민님, 박영희님 어서 오세요. 행운만땅님, 김철두님, 부자 마덜님, 동신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 오빠님, 윤영숙님, 여종성님도 어서 오세요.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풍림 부자님, 향기님, 김미라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해기스님, 나그네님, 산서탱크님, 한휘규님도 어서 오세요. 청산유수님, 전미정님, 진화송님, 봉금덕님 어서 오시고요. 최군희님 반갑습니다. 주식부자 해와달님, 바다님 반갑습니다. 월봉정별님 어서 오세요. LG 성투사는 뭔가요? LG? LG? LG 럭키가이? 네. 네. 럭키가이 괜찮나요? 네, LG. 네. 어서도 오세요. 염소양님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어서도 오세요. 네. 그지 방송을 들으면 럭키야 럭키. 내가 럭키보이 아닙니까? LB. 네, LG 다 괜찮아요. 네, 그게 바로 나예요. 오늘은 어땠어요? 네, 오늘은 시장 좀 괜찮았죠? 핸드폰님 어서 오세요. 네, 정병호님도 반갑습니다. 사랑의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뭐 지금 오늘 시장에서 내린 거는 2차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2차전지가 더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뭐 사실 뭐 별거 할 건 없어요. 그죠? 김앤비님, 우성님 어서 오세요. 성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2차전지에서 내리면 특별하게 우리가 할 건 없고요. 네, 그냥 이제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또 이제 좀 피곤한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네, 윤HS님, 선한부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야기들 좀 해보고요. 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2차전지를 뭐 내려간다,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특별하고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뭐 LNF든 뭐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뭐 이거 내렸어, 더 내린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자,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밑에서 샀어, 10만원 사가지고 지금 60만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한 600% 수익이 났다.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익 나 있으면은 뭘 하려고 할까요? 팔고 싶겠죠? 네, 당연히 팔고 싶겠죠? 네. 내려오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입장에서는 팔고 싶겠죠. 그래서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물린 사람들은요, 꼭대기에서 물렸어. 80만원에 샀어. 주가 계속 내려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싶겠죠. 네, 안 그럴까? 80만원 샀는데 60만원까지 떨어졌어. 이것은 기회입니다, 매수해야죠 라고 들어올 사람도 있을라나요? 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에코프로나 2차전지 쪽에서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이 신용시장에 대한 부분은 얼마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B2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빚내서 들어가는 거고, 네, 빚내서 들어가는 거고, 또 고점에서 매수한 상황에서 이제 약간 레버리지를 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겁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장기적 투자 뭐 다 좋은데, 사실 장기 투자에 대한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더 간다는 얘기 때문이잖아요. 네, 더 간다는 얘기 때문이잖아. 에코프로가 뭐 더 간다, 앞으로도 8배는 더 간다, 9배 더 간다, 뭐 너무 심한 제목도 있더라. 뭐 900배 더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900배다. 900배는 사실 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뭐 물론 이제 900배 갈 종목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어떻게 나온,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2차전지들 앞으로는 더 많이 간다, 뭐 10배는 간다, 20배 간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위에서 산 사람들이 문제죠. 지금 80만원대, 70만원대 샀다 이거야.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 해드렸어요. 2021년도에도 제가 이 에코프로 BM, 그때는 에코프로 BM이었죠. 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의견을 드릴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뭐 15만원 정도 했었는데,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제 빚을 내서 들어왔어. 사람들이.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신용을 썼든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았든 뭘 하든지 간에 빚을 내서 들어왔어. 빚을 내서 들어왔는데 과연 이거를 버틸 수 있겠냐? 나 더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이거 지금 40% 빠진 거예요. 아시겠지만, 네, 여기 가격대 보시면 14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5,000원, 40% 넘게 빠졌네요. 네, 이렇게 빠졌어. 40% 넘게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뭐 반대 매매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빚내서 레버리지 많이 거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원금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 잠깐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옆으로 이렇게 기어버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그거 버티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던 그런 어떤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음들은 어딘가 사라지고요.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요 10만원대 밑에 쪽, 물론 사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초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월달 정도까지는 이 외국인 매수가 우세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 입장에서 들어오는 위치들은 어디냐면 여기도 빨리 들어온 거야.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들어갔어요. 저기서 많이 들어갔다고. 저기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30만원에 샀는데 만약에 이게 20만원까지 떨어졌다. 빚내서는 절대로 못 버팁니다. 빚낸 사람들은 못 버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하고 싶다.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손실 나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매도하고 싶다. 중요한 건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모르겠어요. 난 30만원 샀는데 밑에 더 살란다. 네, 더 살 겁니다. 더 많이 살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킨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신용시장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지금 뭐 이건 신용이 많이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뭐 등등 얘기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법 많이 들어와 있을 걸 생각합니다. 왜냐면 3월달 이후에 4월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개인들이 들어왔던 물량들의 대부분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주가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렇게 들어와서 바글바글한 상태인데 여기서 뭐 더 간다 하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죠. 내려가면 더 사야죠. 뭐 빠져도 안 팔 거죠. 등등등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굳건하게 그렇게 묻었던 마음들이 점점 사그라집니다. 점점 쭈그라들어요. 살살살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받아줘야 되는 물량들이 떨어지면 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주잖아.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얼마든만 하더라도 떨어지면 더 사야 되겠다. 올려놓자. 더 사야 되겠다. 올려놓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지금 뭐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이런 거 말고 포스코 뭐 이쪽으로도 많이 갔죠. 포스코 퓨처엠 40만원 사가지고 32만원까지 떨어졌다. 지금 몇 프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버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이게 뭐 더 떨어지나 생각해봐요. 지금 한 20% 빠졌는데 만약 30만원 밑에 떨어져서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지금 한 27, 8만원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으로 20%, 그럼 한 35%, 한 40% 빠진다 생각해봐. 이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순식간에요. 물론 그건 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한 20, 30% 정도 밑으로 깔아버리고 시작하는데 주가가 그 상태에서 또 안 올라온다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이 왜? 너무 잘생겼어요? 너 빛나? 그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던졌을 때 투매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2차 전지가 더 내린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빠질 거예요. 지수는 빠지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애들이 누구냐면 외국 애들이에요. 외국 애들. 들어가는 쪽은 개인들이겠죠, 당연히. 네. 개인들이고요. 외국인들이 네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 어디로 갔느냐? 대형주 쪽으로 갔어요. 대형주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대형주에서 팔고 다 일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까? 2차전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질 거고요. 그렇게 되지만 이제는 2차전지라는 그 시장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전기차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전기차 테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전기차 테마를 봐야지 우리가 2차전지 테마를 볼 게 아니잖아요. 왜 2차전지 테마로만 꽂혀 있는 걸까? 이 생각하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빔 뭐 전부 다 이런 소재 쪽으로만 막 올라가고 있던데,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전기차 아닙니까? 그죠?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지 배터리도 팔리는 거고,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차라는 어떤 큰 테마 안에서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는 많이 뛰었어. 자, 봅시다. 전기차라는 큰 덩어리 테마가 있어요. 이게 전기차야. 이게 전기차고, 여기서 뭐 2차 전지라는 테마가 천장을 뚫고 올라갔어. 근데 나머지 애들은 고만고만하대요. 네, 고만고만하대요. 그러면 뭐가 수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이 성장한대. 그러면 뚫고 올라온 놈이 더 갈 가능성도 물론 이게 있겠지. 네, 근데 이거보다는 밑에 있는 애들 어차피 성장하는 거라면 얘들은 안 올라가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저평가가 될 텐데. 그러니까 2차 전지 말고 전기차라는 테마의 덩어리를 본 다음에 그 덩어리 안에서 못 가고 있는 것들 좀 사보세요. 2차 전지 말고 전기차 테마로 우리가 활용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그런 부품 회사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전기차 완성차 쪽이 뭐 현대차, 기아차 아닙니까? 뭐 그런 쪽도 포함시켜서, 또 이제 뭐 부품주들도 다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요즘엔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네 뭐 저거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전장 부품 쪽 다 포함되잖아요. OLED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뭘로 볼 것이냐인데, 사람들이 2차 전지라는 어떤 큰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배터리에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혼자서만 독주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만 독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기대하시는 것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은 안 나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댓글에다 이렇게 달리겠지. 뭐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배터리 공부를 어쩌고저쩌고. 나 배터리 공부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고 배터리 사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별로 살 생각도 없고요. 네. 근데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배터리에 대한 그 강력한 어떤 믿음은 뭐예요? 전 세계 시장을 80% 이상 차지할 것이다. 거의 독점할 것이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뭐 전 세계 시장의 80%를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가 독식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 지금도 80%가 뭡니까? 지금은 절반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뭘로 뭐 독식을 하겠다는 건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한 뭐 2차 전지 소재, 뭐 양극재, 뭐 전 세계 1등이다. 좋아요. 그쪽에 돈이 된다 그러면 좋긴 좋은데, 돈이 되면 가만히 있겠냐고. 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성투치킨을 열어가지고 치킨을 막 팔아서 장사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옆집 아저씨 치킨, 뒷집 엄마 치킨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파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 거가 아무리 잘, 테슬라도 지금 보면 계속 점점 뒤로 빠지고 있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환상을 버려야 돼요, 이제. 누가 테슬라 좋다고 그랬어? 테슬라 안 돼요? 네, 왜 안 돼? 테슬라가 지금까지 1등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기차가 다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테슬라가 얼마나 더 비비겠습니까? 그죠?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장의 어떤 규모가 커지면 지금보다 실적은 더 점점 증가하면서 뭐 점차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숨에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뭐 900배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900배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을 항상 상식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건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뭔가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은 바로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식탁에 앉히라고 했잖아요. 뭐냐? 무슨 문제냐? 그거 물어봐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다 티나잖아요. 네, 아이들 거짓말하는 건 다 티나죠. 네, 이거 누가 먹었어? 그럼 안 먹었는데요. 그 뭐 입에 막 이렇게 뭐 과자 부스에 묻어 있고 막 그러잖아. 다 애들 거짓말 다 티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약간 그 콩깍지 씌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에다가 색안경 끼고 보면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얘기만 자꾸 듣게 되는데 조금 벗어나서 보시면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를 좀 알게 되실 수 있어요. 뭐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때도 그랬죠. 네. 항상 똑같이 생각해. 뭐 이게 삼성전자 얘기하면 또 삼성전자 때와 이야기가 뭐 똑같냐? 삼성전자처럼 뭐 성장이 끝난 기업하고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하고 똑같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 네.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거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야. 지금은 삼성전자도 더 클 거고요. 2차전지도 더 클 거예요. 2차전지 말고 이제 전기차 시장도 더 커질 겁니다. 다 커질 거예요. 다 좋아질 거고 더 많이 좋아질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이렇게 올려놓은 애들이 뭐냔 말이야. 이거 삼성전자 올려놓은 애들이 누구요? 이거 개미잖아요. 개미. 미쳐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뭐 10만 전자니 뭐 20만 전자니 뭐 삼전 기도문 같은 그딴 거 외워대면서 막 방송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삼성전자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누구 책임이요? 다 여러분 책임이잖아. 매수한 사람이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때 내가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이때 나는 미친놈이었죠. 저걸 왜 팔려고 그래? 미친놈. 10만 전자 간다는데 왜 팔려고 그래? 미친놈. 이 소리를 듣는 거지. 근데 지금은 와서 보면 어때? 그때 네가 잘 팔았구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때 살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저 내려가면 살 거예요. 4만 원에 살 거예요. 근데 이때 사면 미친놈이요. 항상 사람들은 미친놈이 돼야 미친놈을 좀 이제 거부하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어떤 군중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믿고 가는 그런 심리가 좀 있어요. 근데 주식에서는 뭉치면 무조건 죽어요. 흩어져야 사는 거지. 이게 개인들을 이게 덩어리를 따라가다 보면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당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당했어. 그런데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복수가 아니야. 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상한 짓이지. 복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똑같이 저질러. 이렇게 해서 깨졌는데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이겠어요. 잘 될 리가 없지. 그러면 지난번에 손실 난 거 똑같이 손실을 또 보는 거예요. 네. 이 예전에 그림 하나 해줬잖아. 그림 이 늑대가 돼가지고요. 네, 늑대가 룰루랄라 그러면서 신나게 올라가는 거야. 룰루랄라. 지난번에 매수하고 손실을 봤는데 쾅 하고 손실 홀랑 팔아먹고 똑같은 데 또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볼까나. 이젠 복수를 해야지. 또 내려가는 거예요. 뭐만 바뀐다고 그랬어요? 종목의 이름만 바뀝니다. 근데 같은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마세요. 고점에서 물렸으면 고점에 사지를 마. 왜? 내가 손해본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손해를 봤던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탓을 하겠지. 성투자 더놈이 뭐 분위기 몰아가지고 그렇게 한 생각은 하고 오겠지만, 네. 누구 탓이야? 네.
미국 탓이니 중국 탓이니 뭐 러시아 때문이니 뭐 때문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뭐요? 고점에서 매수한 거예요. 근데 고점에서 사가지고 저점에서 팔아.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에서 들어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 야, 이게 진짜로 보면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종목 상담을, 계좌 투자 상담을 했어요. 자꾸 손실만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무서우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겠지? 이렇게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지? 그 사람들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주식은 항상 그렇게 반대로 가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그랬어요. 고독한 늑대가 되라 그랬죠. 그게 역발상이고 그게 제대로 된 투자예요. 군중심리에서 벗어나는 거. 사람들이 이론은 꽉 채워갖고 갖고 있어요. 보면은 전부 다 뭐 책들을 엄청나게도 많이 읽었나봐.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실천을 안 해. 실천을.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그걸 실천만 하면 되는데 실천을 안 해. 성공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성인 군자가 되는 법도 다 알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그럼 공자가 된다. 근데 왜 너는 공자가 되지 못했냐? 그게 좀 실천이 어렵더구나. 네. 사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거 방법은 알지만 그거 다 할 줄 알면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해야지. 그러면은 세상이 좀 불공평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대부분은 하다가 그만두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거나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밤에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전 과목 다 예습 복습 다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네 EBS 열심히 보고 문제풀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 10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해봐. 그럼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외웁니다. 백과사전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다 외워져요. 네. 제가 대학교 때 시험 본 얘기 해드렸죠. 대학교 때 그때 경영학인가 뭐 그거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를 책 반 토막을 내준 거야. 책이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가 이 책 반 토막을 낸 거야.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지. 이게 말이 안 돼.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게 쪽수만 하더라도 몇백 페이지가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이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기가 발동했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다 외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외웠느냐? 처음엔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했지. 근데 연습장을 이제 그 연습장 있잖아요. 학생 노트 여기다 꺼내가지고 깜지처럼 적었어요. 지금 1번부터 그냥 계속 적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다 적었어요. 한 번 적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 보면서 또 적어. 기억나는 데는 적고 보면 또 적어. 몇 번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을 홀딱 샜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적었어요. 책을 그냥 그대로 외워가고 통째로 갖고 갔어요. 시험 문제가 당연히 그 안에 나오겠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 책을 그대로 다 베껴 쓴 거야.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그 교수님이 나중에는 야 쓰지 마. 됐어. 넌 됐어. 그러면서 쓰지 말라고 내가 우리 과에서 유일하게 A+ 받았어요. 왜냐면 뭐 점수를 깎을 이유가 없어.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적었잖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책 외우는 거요?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지. 그 시점에 외울 수 있어. 근데 이걸로 막 계속 반복하는 생각해봐요.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도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창조적인 어떤 부분들을 발생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그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대 수학 공식이요. 내가 지금 계산 못한다고 뭐라 하지 모르지만 수학 공식은 내가 1년만 진짜 맘 잡고 공부하면요. 저기 가서 세계 10대 난제는 못 풀겠구나. 수학은 웬만한 건 내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잠깐 그랬던 거. 그래서
벼락치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성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네, 제가 뭐 경영학 뭐 이런 거 전공해서 시험 뭐 점수를 받고 뭐 했다 치더라도 지금 물어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내가 증권사 그 들어가려고 증권 자격증이 있잖아요. 지금 자격증 시험 보면 다 떨어집니다. 100% 떨어져요. 지금 하면은 이제 뭐 60점 만점에 한 10점이나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하면 절대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잊어버릴 일 없어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울 게 많지가 않아.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것은 외울 게 많지가 않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세요. 비싸졌어? 그럼 사지 말자. 근데 뭐가 자꾸 끼어들어? 욕심이 끼어들잖아. 욕심이라는 놈이 자꾸 끼어들어요. 아우, 저거 샀으면 대박인데, 아, 그때 내가 살라고 했었는데. 과감하게 버리세요. 바닥에서 사는 주식들은요, 떨어지더라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밑에서 산 주식들은 떨어지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올려놔요. 왜냐면 자기 기본 가치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저평가거든요. 위쪽에 올라있는 건 떨어지는 것은 제 가야 될 길을,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네, 주가가 떨어져서 언제 회복될지가 몰라요. 고평가라는 것은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떠들 때, 막 누군가 더 간다고 했을 때, 막 방송에서 막 나올 때, 주가가 막 상한가 쳤을 때, 그럴 때 흥분한다고. 그럴 때 흥분하지 마요. 내가 상한가 갔다고 흥분하는 거 봤어요? 상한가를 안 맞아봐서 그런가? 네. 상한가 흥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상한가 가면 오히려 안 좋아. 왜냐면 상한가가 딱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오늘 삼양사가 상한가 갔어요.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뭐 저점이 여기에요. 이거 삼양사 같은 경우는 바닥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저점에서 했는데 주가 떨어졌어. 그럼 뭐라 그랬어? 자기의 적정한 가격대가 여기다. 그러면 떨어졌어. 떨어지면 저평가라고 했잖아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안 빠지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해봤더니 저평가인 것 같아. 낮은 가격인 것 같아.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라고 했으면 그 가격이 바닥이요. 바닥인데 문제는 여기서 더 떨어졌을 때잖아요. 이때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보세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건지 얘만 빠지는 건지 그거 한번 봐보세요. 다 빠진 겁니까? 얘만 빠진 겁니까?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자체도 생각했을 때요. 지금 바닥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전 바닥은 여기 3000포인트 정도?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이거는 이게 고평가 됐잖아요. 그죠? 주가가 좀 왜곡이 돼서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이 꺾이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얘가 저점 지지를 잡는 자리는 어디쯤 되겠어요? 여기 요런 자리들. 네. 지금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물대가 많은 자리는 요런 자리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주가 떨어질 때도 그 얘기 해드렸죠. 자, 떨어지고 있다. 역별이다.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대신에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는 뭐라고요? 다 같이 떨어지는 거고 다 같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바닥을 잡게 되면 반드시 다 올라간다. 그 자리가 이거예요. 그러면 저점 자리에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 충실하게 가시면 돼요.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2년 동안 주가 떨어졌는데요. 올라갈 때는 더 오래 걸립니다. 원래. 앞으로 3년간 올라가야지 이 자리를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너무 멀리 보는 거지. 네. 그럼 또 실망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는 천천히 가더라도 계좌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보세요. 지수는 0.4%밖에 안 올랐어요.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죠?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근데 계좌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네. 오늘 최소 1%는 올라갔을 걸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 먹어도요. 네? 왜? 시장을 붙잡아 놓고요. 종목들만 올렸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시총 상위가 아니야.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누구였어요? 2차전지였는데 걔네가 떨어지면서 시장을 꽉 붙잡아 놓고요. 지수는 지금 보면 2513포인트예요. 코스닥은 2842포인트예요.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계산해봐요. 자, 우리가 여기 2582포인트 왔을 때 여러분들 계좌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20, 이때는 좀 좋아져. 마이너스 한 17% 정도 됐다. 네. 이때는 마이너스 한 30% 됐었잖아요. 그죠? 30%, 마이너스 한 30% 됐었나? 네. 계좌가요. 이렇게 되신 분들이 요 정도 올라갔어. 그 다음에 내려갔어. 내려갈 때 또 한번 좀 깨졌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지수가 요만큼 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수가 만약에 2800, 2580 여기까지 다시 정고점까지 간다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이거밖에 안 나오겠냐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좌에 대한 부분들은요. 시장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내 거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시장은 해야 될 게 많아요. 지수를 많이 올려놓게 되면은 그만큼 따라붙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 왜냐하면 매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따라붙으면 귀찮고 무거워지거든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떨궈줘야 되겠죠. 또 엉뚱한 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외국인들 봐보세요. 삼성전자를 사고 있잖아요. 거의 저하고 비슷하게 샀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추종자인 것 같아. 삼성전자 요즘에 계속 사고 있죠. 많이 샀어요. 최근 들어 더 많이 샀어요. 작년 10월부터입니다.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내려올 때마다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추세 근처에 왔을 때마다 저는 6만원에도 매수했었고요. 6만원 아래쪽에서 매수했었고 매수를 여러 번 했어요. 네, 여러 번 해서 계속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삼성전자를 매집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걔네들이 나가야 될 거 아니요. 야, 나가 좀. 내가 좀 사게. 수익 좀 나게 좀 나가봐.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데 올리는 거예요. 이재전지 올렸잖아요. 걔네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딱 그 정도, 이게 그냥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보시면 여기 2월달까지만 딱 매수하고 나서 이만큼 올려놓고 나서 미끼 던지고 나서 개인들 달라붙으니까 다 팔기 시작하잖아요. 네? 개인들 달라붙으니까 다 팔기 시작하잖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개인들은 저기 안에서 콱 붙잡아 있는 거죠. 삼성전자 쟤네들 외국인 사는 거 다 팔아가지고 외국인한테 넘겨주고요. 삼성전자 얼마큼 올라왔어요? 이제는 보세요. 점점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될 거예요. 2월달부터 시작했을 때 별로 올라온 거 없어 보이죠. 개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수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시면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작년 2월이요 75,000원 8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봐보시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수량을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요. 이미 이때 팔아먹은 수량을 이미 확보를 한 거예요. 얼마나 싸게 샀을까? 이때 1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600만원 밖에 안 들어갔겠죠. 네. 그럼 더 사겠지? 더 많이 사게 되면요, 다 넘어가겠죠. 수량, 금액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셔야지 돼요. 시장이 만약에 올라가려고 마음먹는다면 2차전지가 끌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네? 형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삼양사는 축하받을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손실이 복구되고 있는 거잖아요. 삼양사는 저거잖아요. 설탕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간 건데 시간에서는 좀 많이 달라붙었대요. 네, 시간에서는 좀 달라붙어서 내일도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상황 좀 보자고요. 아무튼 그 부분들을 보세요. 지금 제가 월급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도 있죠. 하이로 코리아. 많이 올라서 나는 더 비싸게 사야 되겠네. 누가 올렸어요? 여러분이 산 거요? 이거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오늘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간 것만 해도 한 오늘 4% 5%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더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네. 여러분들 싸게 사요. 나는 더 올라가면 살 테니까. 네, 저는 이제 10일날 살 수 있으니까 이틀 지나면은 여기 넘어가려나 좀 내려올려나 모르겠네. 올라갔으면 또 내려오는 게 맞겠죠. 네, 그런 거요. 그래서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였어?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좀 올랐다, 그죠? 네. 이것도 3.4%나 올랐네요. 이런 것들도 뭐 더 올라가면 살게요. 더 올라가면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밑바닥에서 사는 종목들은요, 들락날락 하더라도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더 내려갔어? 상관없어요. 만약에 시장이 상승 추세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상승 추세로 막 장이 막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근데 내가 밑에 산 종목이 떨어져 있어. 이러면 안 돼. 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이 올라갈 때 내 거는 떨어져.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뭐 횡보장이거나 뭐 바닥을 좀 잡아가는 장이거나 이제 상승 추세 막 돌아서려고 하는 장에서는 내 거 아직 좀 안 올라도 괜찮아요. 들락날락 하는 자리들, 그 자리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꼭 이럴 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막 이상한 종목들, 뭐 단타하는 종목들이 막 튀어 올라가고 하는데, 단타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타로 돈 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단타로 돈 버시는 분들 많이 있고, 실제로 단타를 해서 그걸로 뭐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을 많이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욕심이 끝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 그걸로 돈을 많이 버시겠죠. 근데 제가 아는 단타를 했던 사람들도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지만 몇 년 정도는 잘 해먹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깨지기 시작할 때는 쪽박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잘못 한번 흐름을 타게 되면 쪽박이 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 또 단타는 초보자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단타는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네? 단타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 변수, 수급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호가창에서 움직이는 거,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지지선 저항선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장기 투자는요, 뭐 보통 보면 그래요. 뭐 장기 투자로 이렇게 뭐 분산 투자하고 뭐 해가지고 돈 언제 버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녹이면서 진행하는 것이 장기 투자예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할 때 전업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못 해요. 네? 저는 단타 안 합니다. 네. 저는 단타 안 해요. 단타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리딩을 못 하겠죠? 내가 뭐 이렇게 방송할 시간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못 봐요. 네. 그냥 단타나 하면서 놀아야지.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매번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쪽에 완전히 매달려 가지고 막 그렇게 단타 전업 투자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분들 따라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네, 못 따라 합니다. 리딩 자체가 안 돼요. 네, 단타하는 종목을 리딩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사세요 하는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 버리는데, 나는 샀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사요. 문자 보내게 되면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타는 리딩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거지, 단타로 리딩해서 뭘 따라 붙는다, 이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그냥 시장에서 몇 번 좀 굴러먹고 오래 하신 분들, 그냥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마 돈 벌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단기 매매를 하고자 하신다라면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 베이스에 일단 깔아놓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몇몇 종목들을 가지고서 단타를 돌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머리 아파. 그래서 굳이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전업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냥 밑으로 깔고 가는 종목하고 그 다음에 크게 가는 종목들. 근데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빵을 많이들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 뭐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갖다가 그냥 돈을 한 번에 질르거든요. 그럼 수익 날 때는 와장창 나지만 손실할 때도 와장창 깨지거든요. 그냥 뭐 또이또이 되고 뭐 수수료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버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고수인데 아마 수면 위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좋은 거를 왜 여러분들이 알려주려고 할까? 그건 아니지. 장기 투자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야. 따라만 오면 돈 벌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단타는 그렇게 알려줄 만한 시간도 없고 알려줄 만한 이유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전업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단타로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잠깐 돈을 버는 건 봤어요. 한 1, 2년 정도 돈을 버는 건 봤는데, 그걸 꾸준하게 계속 이어가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많이 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그쪽은 팀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타 그쪽을 한 두 번 봤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해드린 그 한 2, 3년 뭐 잘 해먹다가 이제 서로 간에 싸워가지고 망해먹은 그 팀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증권사랑 와가지고 직접 딜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5명이서 팀으로 움직이면서 단기 매매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뭐 증권사에서 뭐 약정 수수를 어떻게 좀 해주겠느냐 뭐 해가지고 막, 근데 그 사람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해가지고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단타 그룹이 있는데, 혼자서 단타 잘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식 투자를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무엇이 제일 좋냐면, 그냥 저점에 있는 걸 사요. 네, 저점에 있는 걸 사. 저점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싼 걸 사는, 싼 거. 그냥 이 저점이 뭔지 모르겠다, 고점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올라갔다,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올라간 것 같다, 그러면 하지마. 네? 그러면 하지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 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요. 그리고 네,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별에서 수렴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지마.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해.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보셔도 돼요. 요것만 가져도 됩니다. 네. 이 저점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렵게 생각하고 뭐 무슨 뭐 추세선을 그리고 파동을 그리고 뭐 난리를 필 필요가 없어. 사실 주식 강의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 뭐 특강 같은 거 하겠지만은, 이게 강의라든지 뭐 비법이라든지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물론 제 강의는 볼 게 많이 있어요. 네. 성대사 특강은 볼 게 많이 있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많이들 등록하시고요. 네. 근데 보통 뭐 비법을 알려줄게. 그 가보면 비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아무것도 없어. 뭐 그게 이게 뭔 비법이야 싶어. 뭐 자기도 모르는 거 막 선거해 놓고 막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매우 단순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비법이에요.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선을 그어가지고, 야 이게 뭐 쭉 내려가던 선인 건 우리가 알잖아. 쭉 내려가는 선이야. 선을 그어. 근데 내려가는 선을 벗어났어. 그럼 뭐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평평한 자리에 이렇게 땅 하나 그어놓고요. 올라가고 있니 내려가고 있니 확인하시면 되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상승 추세요? 전환이요. 아니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이거 이해 못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우리 집 단풍이도 이해하는 거요. 우리 집 강아지도 아는 거요. 주식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고점도 마찬가지로 뭐 올라가고 있어. 근데 벗어났잖아. 그럼 평평하게 그어.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럼 뭐요? 거기가 이제 추세 전환이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념을 좀 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맨밥에다가 김치만 해도 맛있게다 먹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도 구워야 되고 거기다 후추도 넣어야 되고 뭐 무슨 뭐 오일도 뿌려야 되고 소스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네, 뭐 각자 이제 양념을 쳐가지고 보조지표 활용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냥 기본은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네. 기본은 딱 그거. 남자 여자 끝. 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뭐 금발머리 또는 뭐 덩치가 좋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등등 세분화되는 것이 이제 나눠지는 거지. 기본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조지표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막 복잡하게 뭐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굳이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을 큰 것만 보시면 돼요. 큰 것만. 정별, 역별의 기준은요, 그 앞에서만 당장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이동평균선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여기까지일 겁니다. 200일선까지도 잘 지원을 안 해주는데 200일선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럼 200일선까지 봐. 그럼 요 이평선 그냥 증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 그냥 다 보세요. 그래서 뭐요? 정별은 뭐요? 얘네들이 작은 것보다 또로로로 가 있는 거, 역별은 큰 것보다 또로로로 가 있는 거. 뭉치면 죽자. 이 이평선 강의에 다 있잖아요. 이평선 강의에 다 있어요. 추세를 보려면 뭐 장기 추세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뭐 큰 뭐 매매를 볼 때는 뭘 봐야 된다. 이평선 강의 다 있습니다. 제 그 유튜브에 보시면 주식 배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보세요. 정별, 역별에 대한 기준이 그거만큼 명확할 수가 없지. 그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간단한 거거든.
기업 자금을 운영해주는 개인은 뭐냐면 저거라고 봐야 돼요. 그 기업 안에 보면 법인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지 그냥. 네. 그 뭐 보통 이제 자산 운용사로 해가지고 기업 자금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 스스로 돈을 벌었는데 이걸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투자 수익 여부에 따라 돈을 많이 벌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 전문 뭐 책임자 뭐 이런 것들로 가 있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을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증권사에 맡기든 자산운용사에 맡기든 아니면은 그렇게 네, 투자 전문인을 둬 가지고 스스로 이제 매매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기업 계좌만 트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 보시면 돼요. 근데 다 부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못 벌면은 뭐 쫓겨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덩어리가 큰 자금도 움직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이 많이 나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성과 보수를 받으니까 네, 보수가 좀 높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거 아니면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일봉, 주봉, 월봉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이건 기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월봉 차트를 봐봐요. 월봉 차트 보시면 월봉 보면 어때요? 이 봉우리 하나가 1년이요. 한 달이야, 한 달. 봉우리 하나가 한 달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보면 되겠어요? 난 길게 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초보자분들은요, 이 월봉 차트 보면서 투자하면은 미쳐버릴 겁니다. 왜냐면 봉우리 하나 형성되는데 한 달이야. 그러니까 월봉 차트 상에서 추세가 강하게 만약에 뻗기 시작했다, 상승 추세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몇 달 동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지. 아주 잘 갈 수 있겠죠. 그럼 긴 추세를 볼 때는 월봉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놈은 오랫동안 상승할 놈이구나. 그럼 월봉 차트를 보고 대응하시는 거고요. 일봉 차트는 그보다 짧잖아요. 아, 요놈은 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게 기간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짧게 보냐 길게 보냐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추세, 장기 추세를 확인할 때 이놈이 그래도 괜찮은 놈인가 볼 때는 월봉 차트를 많이 보지만 매매에 적용할 때는 일봉 차트나 네, 분봉 차트. 이 분봉도 있어요. 1분봉, 2분봉, 5분봉, 15분봉. 저는 1분봉은 너무 빠르고 5분봉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2분봉을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이렇게 해요. 오늘 매매 들어간 것도 이런 것들 확인해 가지고 밑에 깔아서 이 가격 아니면 안 사 그랬더니 그 가격에 와서 딱 매수가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략들이 다 달라지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 정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을 정립을 해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먹혀 그러면 빨리 바꿔야 돼요. 고집 피울 필요 없습니다. 네,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는 이게 뭐 이평선 골든크로스 나올 때만 매수했는데 이게 잘 안 먹혀. 그러면 이거 바꿔요. 네. 해보고 바꿔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거듭을 해왔는데 난 이런 방법 쓰니까 잘 먹히더라. 수익이 계속 잘 나오더라. 그럼 이거 계속 고집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또 다른 걸로 또 이걸로 해볼까? 저걸로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기만의 원칙들을 딱 정해놨으면 그걸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 그런 뚝심 좀 필요합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만 만들어준다면.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원칙. 저점에 산다. 밑에서 산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위에서 판다는 거. 그러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천국 고점 지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내가 정해진 원칙. 난 이 자리가 아니면 안 살 거야. 나 이럴 때가 아니면 안 살 거야. 나 이럴 때는 무조건 팔 거야. 이 원칙. 이것만 딱 지켜 가지고 가면은요, 주식 투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왜 어렵게 생각해? 뭐 경제 지표 뭐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솔직히. 네. 매우 간단한 게 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 밥을 먹는다. 배가 불러? 먹지 않는다. 간단한 거잖아. 배가 고플 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겠지. 배가 부른데 계속 먹으면 배 터져 죽겠죠. 뭐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 구간을 딱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이냐? 자, 이 바닥은 바닥인 것 같아. 저점은 저점인 것 같아. 그런데 샀는데 떨어졌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한 20% 떨어졌어. 한 30% 떨어졌어. 아이씨 뭐야. 한 50% 떨어졌어. 아이씨 뭐야.
이런 거요. 고점에서 팔았는데 더 올라갔어. 아이 뭐야 이런 거. 네? 이게 어렵다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샀는데 떨어졌어. 내가 저점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네. 마이너스 50이라는 것은요, 지금이나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마이너스 50 나오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그냥 다 나와요. 이 시장에서 마이너스 50%, 30%, 뭐 마이너스 80%짜리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고 상승하고 있는 장인데 마이너스 50% 나오면 이건 이상한 거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마이너스 50 나왔어요? 괜찮다니까. 마이너스 50%가 나왔어도요,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장이 올라갈 때요.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50 나왔어요? 샀는데, 그럼 이만큼 올라가면 50% 해결되겠네? 문제는 뭐냐? 내가 바닥에서 샀는데, 이야씨, 왜 이래, 이거. 내가 바닥에서 샀는데, 저점에 샀어요. 근데 장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내 주식이 또 떨어졌다, 이거야. 이건 장 올라가면 올라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떨어졌을 때 더 사야지. 그죠? 근데요. 내가 위에서 샀어.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졌어요. 이거 올라가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 샀는데 많이 떨어졌어. 여기서 마이너스 50% 나왔어.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위에서 샀는데 마이너스 50% 나왔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자, 저거 뭐 극단적인 예지만 뭐 선광 뭐 이런 거, 뭐 대성홀딩스 뭐 이런 거 봐봐요. 뭐 작전주? 네. 자, 이걸 여기서 샀어. 이만큼 떨어졌어. 저 같으면 어땠을 거야? 나 같으면 안 팔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바닥을 생각했어. 바닥인 것 같잖아요. 저점인 것 같잖아요. 뭐 여기서 더 뭐 빠지고 뭐 있어. 이거 계속 행보하면 거듭해서 이렇게 진행된 건데 여기서 더 빠질만은 빠지는 게 이상한 거지. 그 다음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빠졌어? 뭐 모르겠다. 안 팔겠어.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이해되세요? 장이 올라가면 다 함께 에브리바디가 떨어진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서 산 종목이라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틈을 보인다고요.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평단가만 낮춰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내가 바닥에 샀으면 그 자리까지 다시 주가는 올라갑니다.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평단가만 낮춰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본정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익이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 시장 다 같이 떨어지는데 뭐 어쩌고요. 근데 돌아서고 있어. 그럼 이럴 때 추가 매수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뭐가 돼요? 주가가 회복이 되는 거죠. 수익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낸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올라오는 것들은 갑자기 팔아버리면 되고 그냥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데리고 가면 돼요. 뭐 아진산업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다 손실이었어요. 네. 다 손실이었어. 이번 떨어지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더러워. 뭐 주가 저거 할 데가 없잖아. 주식을 고점권에서 매수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건 아니죠.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오케이. 내가 가장 최고점에 샀다 이거야. 그래도 마찬가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더 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수익 잘 나오고 있죠? 네. 이것도 있고 대원광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샀어? 근데 좀 길게 봐봐요. 여기서 사실 저점이 어디 형성됐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형성됐겠죠.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뭐야? 21년도, 22년도. 이거는 억울하게 빠지는 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매수를 더 해주면은 당연히 수익 넘어가는 겁니다. LG전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다 그렇게 올라가요. 네. 그게 다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인 차이는 저점에 샀을 때 이야기. 근데 고점에 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려가면은 올라올지를 몰라. 많이 올라간 종목은 원래 가치로 회귀한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치 들어왔는데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냐가 되는 거죠.
내려간 종목은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에코프로가 이게 정말 저평가냐? 저평가예요 이거? 에코프로 BM 이거 정말 저평가예요? 나는 저평가란 말은 감히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얘네들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 더는 못 가겠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성장성이 어쩌고저쩌고 떠나가지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얘네가 지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흥하겠죠. 왜? 여기 있는 자금들이 다른 데로 분산돼서 나갈 테니까. 네? 오이솔루션 이런 거 안 올라가지. 오이솔루션 이런 거 안 올라가요. 이런 거 안 올라간다고. 왜? 끝났잖아. 이거 바닥에서 샀을 때는 문제 없어. 괜찮아요. 저점에 샀을 때는 좀 뭐 사던데 한번 20% 내려 괜찮아. 근데 큰 테마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주가 올라갔어. 이 꼭대기에서 산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게 언제였어요? 5G 뭐 그런 거 나올 때 아닙니까? 떨어졌어. 어디까지 떨어질까? 얘가 적정 주가를 생각하는 자리. 아직도 퍼가 높네. 얘들은 바닥을 잡으려면 어디쯤 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거 말고도 뭐 많잖아요. KMW? 네. 뭐 지난 걸로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네. 뭐 요런데 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당시에도 뭐 5G 장비 내가 2020년대도 뒤지게 욕을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거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수익이 난다 뭐 이게 해가지고 뭐 야 그런 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 큰 흐름 자체를요 우리가 읽지 못하면 안 돼요. 아 얘네가 지금은 흥하고 있지만 곧 망할 거다 싶으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네. 아까 뭐 OCI도 말씀하셨지만 OCI가 지금 거래 정지예요? 이거 왜 정지인데? 뭐 OCI도 있고 그 다음에 뭐 STX 이런 것들도 야 걔네들도 진짜 뭐 2차전지 뭐 한다고 뭐 그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이거 왜 정지된 거요? 뭔데 이거? 홀딩스 나온다고? 아 저거 띄어낸다 그랬지? 저거 뭐시오? 거시기 뉴 OCI 점프한다고? 이게 나눠지는 거죠? 네 이게 나눠서 분할 재상장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지주에서 OCI 홀딩스와 화학회사 OCI가 출범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요 네 홀딩스는 이제 뒤로 쳐질 것이고요 OCI는 네 다르게 가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태양광이 뭐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뭐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올려놓고 나서 이거 영광을 회복 못한 지 오래됐어요. 네. 뭐 이거 잠깐 찔끔 올라가는 거 이런 것 좀 받아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태양광 글쎄 자 생각해봐요. 태양광도 친환경이고 2차전지도 친환경이다. 그러면은 뭐가 더 많이 가겠어요? 2차전지가 더 많이 가겠지. 똑같은 거예요. 네, 뭔가 큰 시세가 한번 나오면요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옵니다. STX 이런 것들 뭐 말로 할 것도 없어요. 뭐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뭔가 해볼까 하고서 이제 지금 대주주가 좀 이제 많이 잡아먹었나 보죠. 네, 뭔가 물량 좀 확보했나인가 봐. 그 2차전지 얘기하면서 막 주가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런 거잖아요. 2차전지가 그렇게만 나오겠습니까? 네, 지금의 시점으로만 보지 마세요. 2차전지가 뭐 계속 충방전만 이용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다른 것도 나오겠지. 네. 다른 것도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네.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수소 연료 뭐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뭐 앞으로 뭐 더 좋아지겠지. 그리고 용량 자체가 커지게 되면요 한번 충전해가지고 뭐 서울 부산 왕복한다 그러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도 1000km 가는 차들 나오잖아요. 네. 3차전지도 있어요. 3차전지도 있는데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연료를 주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네 2차전지로 발생시켜서 가는 거
뭐 지속형이니까 그런 것들은 충전할 필요도 없잖아. 그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뭐 지금 같은 경우야 뭐 충전망전이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려고? 그렇지 않아요. 뭐 상황 자체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요, 자동차에다가 진짜 그 소형 원자로 같은 거 해놓고 나서 그냥 영구적으로 달리게 하는 것도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은 위험해서 안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를 이렇게 주유소 같은 데서 집어넣는 거지. 주유소처럼 비슷하게. 전기 주유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연료를 주입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기가 돌아가게. 그 3차 전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달리면서 네, 그 연료를 이용해서 충전이 되게끔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뭐 충전 망전 그것만 보실 필요도 없고요. 또 그게 당장은 이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1000km짜리가 나왔잖아요. 진짜인지는 모르죠. 네. 그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CATL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1000km짜리가. 현대차가 그걸 채택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1000km짜리 배터리가 나왔다. 그럼 서울 부산 왕복하고도 남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 몇 킬로밖에 안 되잖아. 왕복해봤자 100km가 남아요.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야 그러면은 굳이 충전에 대한 어떤 위험도나 이게 필요 없어지잖아. 1000km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 몇 날 며칠 돌아다니겠네. 지금처럼 나갔다 들어와서 바로 충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좀 세워놓고 나서 뭐 일주일 있다가 충전한다든지. 그럼 기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름 네 주유하고 하는 것들도 똑같은 거니까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상황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이야기죠. 미래가 뭐가 바뀔 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불확실한 것들, 내가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패스하세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전기차 시장은 커진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전기차 시장은 커진다 이거야. 앞으로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이 다 전기차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배터리 시장이 뭐 양분화가 돼가지고 뭐 이게 되든 저렇게 되든지 간에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국이 못 따라오는 거. 중국이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절대 못 따라오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뭐요? 반도체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물론 걔네들도 하긴 하는데 칩 같은 게 우리가 그거 갖다 써야 되잖아요. 모듈 우리 거 갖다 써야 되잖아요.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중국에서 봤을 때 딱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중국의 휴대폰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삼성 디스플레이 썼다, LG 디스플레이 썼다, 그거 다 광고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거는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듈이나 칩 이런 것들은 걔네가 따라오기 어렵잖아요. 지금 중국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대만을 지네가 삼키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그거 방어하는 거고, 못하게 하는 거고, 걔네가 중국 제조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겠다 하는데 걔네들이 만든 반도체가 뭐 물론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 그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 회사에서 기밀을 빼가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 애들이 워낙 복사를 잘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봐보세요. 자동차 만들 때 옛날에 짝퉁 만드는 거 중국이 세계 최대의 짝퉁 시장이었잖아요. 완전 똑같이 만든다고. 근데 지금은 짝퉁이 품질이 더 좋아. 짝퉁이 제가 예전에 그거 알아봤다니까요. 예전에 그 중국에서 제가 루이비통 가방을 산 적이 있었어요. 루이비통 가방을 샀는데 질이 정품보다 더 좋아. 가죽을 더 좋은 거 썼어. 물론 디테일한 건 떨어져요. 뭐 도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똑딱이 단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 나가는데 정품보다 더 좋아. 가죽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 지금은 버렸지만 만져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 어디서 샀냐고. 이런 제품이 있었냐면서 그랬었어. 구찌 지갑도 제가 예전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구찌 중국에 살 때는 짝퉁 많이 썼어. 그래서 구찌 지갑을 샀는데 그것도 한 6년 7년 썼는데 아주 그냥 뭐 가죽이 반질반질하게 너무 좋았어. 그거 좀 비싸게 사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수준 자체가 자동차도 잘 만들지 뭐 배터리도 잘 만들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해가지고 불량품 많은 거 뭐 그런 거 당연히 불량품 많아요. 아직도 그냥 기술력도 아직 덜 떨어졌어. 근데 걔네들도 점점 옛날에 우리가 만족하던 수준까지는 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좋지만
그래서 아직도 그거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일단 커졌어. 그러면 자동차 왁구가 들어갔을 때 뭐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은 전부 다 갖다 깔 거 아니에요. LG 거 갖다 깔 거고 삼성 거 갖다 깔 거고 네 반도체 칩 갖다 쓸 거고요. 모두 갖다 붙일 거고요. 센서 갖다 쓸 거고요. 카메라 이런 거 네 카메라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그렇게 뭐 그 기술력 다 따라오고 디스플레이 좋고만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왜 그따로 만들겠어요? 그거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어떤 미래적인 부분들은요, 배터리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를 봐야 돼. 얘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 거 보세요. 약간 걔네들이 사기쳐 먹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 비싼 돈 주고 제대로 사면은요 품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싼 것도 많이 있죠. 대륙의 실수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거 아세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 중국산은 9,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뭐 5만원 7만원 뭐 에어팟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저리 가라요. 몇십만원짜리보다도 더 잘 써먹혀요. 그런 거 다 대륙의 실수잖아. 그럼 잘 만든다니까요. 근데 뭔가 이제 대단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아직은 떨어지지. 근데 걔네들이 계속 그렇게 있겠어요? 계속 발전하려고 하죠. 그걸 지금 미국이 누르고 있는 거고 대만을 막아주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었으면은 이미 뭐 대만은 중국한테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가볍게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 쪽 시장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뭐 그 배제하고서 중국 거 뭐 미국에 못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만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중국은 이제 아웃이라는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네. 유럽 이런데 뭐 중국 거 많이 들어갑니다. 네. 걔네들은 이 베껴 쓰는 애들은 당연히 한계점에 도달하겠지만 지금 걔네들이 계속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잖아요. 내 중국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나 중국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걔들 가끔씩 제가 중국에 한 번씩 들어가 보면요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많지만 그거 경계해야 돼요. 하지만 걔네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 지금 뭐가 있냐 이거야. 배터리는 분명히 따라가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히토리 이런 것도 지금 다 걔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보시는 게 맞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걸 많이 쓰긴 하더라. 네. 그리고 뭐 엔터 이런 거 창의적인 거, 그다음에 뭐 저처럼 이제 잘생긴 거 이런 것들은 중국애들 못 따라오겠지. 네. 그런 거 중국이 못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잡아가셔야 돼요. 자동차 아직은 아니야. 이제는 아니에요. 중국 자동차 아직 뭐 이상하다 그러지만은 가성비를 물을 붙여가지고 가는 거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중국이 뭐 하고 있어요? 금 사들이고 있잖아. 금. 달러 팔고 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달러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 잔뜩 사들여가지고 뭐 그 금을 쟁여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중동 지역하고 원유 결제할 때 위안화 결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이 지금 되게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견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거 얘네들은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달러한테 일단 카운터펀치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저거 피곤한 거지. 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이게 위상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지키려는 자는 굉장히 피곤한 거고요. 도전하는 자는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이지. 네. 그러니까 저거 뭐야 석유 결제는 무조건 달러여야 된다. 그거 깨버렸잖아요. 그 러시아 제재 들어간 것도 지금 다 위안화로 결제 들어가죠. 그래갖고 러시아 쪽에 돈을 이제 위안화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해주고 중국이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 엿을 먹고 있는데 저거를 계속 저렇게 제재를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더 강력한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번 출렁일 수가 있겠지.
그런 것들이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경기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이 못 따라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중국이 하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중국이 하는 전자제품들은 한계점이 있어요. 걔네들은 아직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지만이 걔네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 제조를 예전에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쪽이라든지 또 이런 전장 부품,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우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걸 가져다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현대차에서도 CATL 거 갖다 쓴다는데 물론 미국 쪽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 못 쓰겠죠. 그렇지만은 미국 쪽 말고 유럽에 판다든지 다른 나라에다 파는 것들은 중국 갖다 쓸 거 아닙니까? 왜냐면 싸고 성능이 좋다 그러면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시장 뭐 얼마나 대단한 뭐 클 수도 있겠지만, 네. 전 세계 시장을 먹는다는 건 말 자체가 지금은 좀 어이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뭐 그래서 저는 이 2차 전지라는 시장 자체, 이 2차 전지가 아니지 전기차 시장 자체는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 시장이잖아요. 그 점점점 커질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커질 겁니다. 유럽 쪽도 많이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커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먹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되겠냐? 네? 가장 많이 먹어줄 수 있는 게 뭐가 되겠느냐? 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과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자동차가 정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뭐겠어요, 그러면? 저는 전장 부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센서, 뭐, 카메라, 모듈, 뭐, 칩, 등등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걔네들이 만든 것도 싸구려 달리겠지. 근데 뭐, 비싼 거 갖다 달려고 하면 우리 거 갖다 달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이 가장 커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IT 반도체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전부 다 전장 부품 쪽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걔네가 제일 큰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팔릴 때마다 계속 커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중국이 지금, 전기차 쪽에서 수혜를 많이 입게 됐어요. 걔네가 시장이 굉장히 커져 버렸다니까? 네. 그 지금 보면 중국을 완전히 압박하려고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막 뭐 아예 쓰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그쪽이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배터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갖다 팔아버리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무조건 이렇게 한쪽에 대한 부분들만 그냥 딱 편입해서 보시면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면은 또 이쪽이 유리하다, 지금은 이게 낫다, 뭐 앞으로 더 갈 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각자 입장이 좀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2차전지 쪽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네, 매수하지 않을 거고 요즘에 뭐 페라이트 뭐 어쩌고 제가 또 그거 막 상한가 가고 막 네 그러던데 그것도 다 내려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소재가 계속 바뀌게 되면서 이제 뭐 전액 이런 거 사실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뭘로 움직이냐 모르지.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지만 내 전액 대신에 뭐 어떤 전극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극재 뭐 이게 이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이 양극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코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라간 건데 그런 거 안 쓰고 나는 뭐 판때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3D 반도체 만들기 전에는 야 이거는 끝이야. 더 이상은 반도체가 발전할 수 없어라고 했는데 삼성이 만들어 버리잖아 3D로. 그 뭐 적층이 아니지. 그 3D로 막 갖다가 막 빌딩 세워주는 거 세워버리잖아요.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그런 격차들이 어떻게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에 앞서가는 애들이 더 기술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2차 전지가 일단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위쪽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매도를 먼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거 끝인가 이제 아닌가? 약간 의심적인 부분들이 물론 시대를 가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더 살려고 하겠죠. 왜냐면 꼭대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씨 뭐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 올라가야 될 이유만 자꾸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처음에 삼성전자 얘기했던 것처럼요.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팔고 2차전지 들어가서 너무 행복해요. 수익 많이 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삼성전자를 버리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삼성전자를 처음 샀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더 살 거야. 더 살 거야. 더 살 거야. 어쨌든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삼성전자 놔두면 올라가요. 놔두면 올라갈 겁니다. 뭐 7만원 8만원이요? 이거 금방 갑니다. 7만원 가는 거 뭐 금방이에요. 7만전자 뭐 이거 7, 8%만 올라가면 7만전자요 이제. 7, 8% 올라가면은요 지수는 몇 포인트 되겠어요. 7, 8% 올라가면은요 뭐 2700도 안 되네요. 7만원대 가는 거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올라갔어. 그럼 걔네 삼성전자나 이런 시장의 주력 대형주들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2차전지는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걔들은 빠져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20%가 찍혀있는데 삼성전자는 올라가 버렸어.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를 봤을 때 얘가 만약에 내가 6만원 샀다 이거야. 근데 7만원까지 갔어. 그럼 몇 프로 수익이에요? 20% 정도 수익 나죠. 7만원 좀 넘어가면 20%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아먹은 삼성전자 20%가 올라가고요. 위쪽에서 산 2차전지는 20% 손실이 나고 그러면은 또다시 회의감이 들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문제는 밑에서 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점에 산 사람이 문제인 거지.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점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올라가면 내 거가 아니야. 저는 조금만 올라가도 매수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추격 매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60개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서, 네. 60개 정도. 조금, 이게 원래는 이 정도까지 아니죠. 한 3, 40개 정도, 한 40개? 40개 정도 전후를 했던 것 같은데, 장이 내려가면서, 네. 물려버린 거지. 안 팔리니까 종목수가 정체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냐면, 종목이 많아도 근데 별로 걱정거리는 없을 것 같은데 많지도 않고요. 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주식을 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뭐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돌발 변수가 나와가지고 매수를 하다가 좀 주식이 늘어난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뭘 했어요? 기존에 있는 종목들. 지금 저는 전략이 그래요. 네. 상승장에서 종목수를 늘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는 족족 다 올라갈 테니까. 종목이 많다고 부담될 거 없어요. 자금 회전도 빠를 테고 수익도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부담될 거 없고요. 하락할 때는 일단 매도를 치기 때문에 종목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매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정체가 시작되면은 종목수가 훅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닥을 잡는 시점이 됐을 때는 추가 매수는 매수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왜냐면 마이너스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 사가지고요.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탈출을 시켜주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종목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을 먼저 손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자. 이게 저의 전략이거든요. 저는 이 전략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문가 생활을 지금 올해로 이제 20년 돼갑니까? 네, 그 정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하여튼 오래됐는데, 네, 오래됐어요. 하여튼 10년은 넘은 것 같아. 전문가만 해도 10년 넘은 것 같아. 20년 된 것 같은데? 2004년. 4년이니까 5, 6, 7, 8, 19년? 20년?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 전략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해오면서 사실 2004년도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뭐 그렇게 큰 위기는 별로 없었어요. 이때 한 번 있었죠. 네, 리먼 사태 때.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 때. 뭐 무역 분쟁 때는 대북주로 재미를 쏠쏠 봤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손실 본 건 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2007년도,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이때,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 때도 똑같은 전략으로 이때 이렇게 장이 올라올 때 뭐 전고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다 수익률 뭐
뭐 마이너스 50% 이상 됐었던 것 계좌도 다 플러스로 넘겨서 다 만들어냈고요. 뭐 코로나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이때는 뭐 크게 손실 본 거 없어요. 왜냐면 떨어진 거 밑에서 바로 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 많이 났지. 이때는 손실 본 거 필요 없고요. 지금은 이제 계좌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 이게 벌어놓은 걸 좀 까먹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은 이제 밑에서부터 본다면 작년 연말부터는 계속 계좌가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에서 신뢰가 있으면은 난 그거 그대로 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리저리 바뀌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매수는 일정하게 비싼 자리입니다. 네, 비싼 자리. 아, 이제 여기 정도면 성투사가 살만하겠구나. 성투사 추천 주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야. 고점에 있는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털기 시작해요. 밑에서 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수익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반대로 봤을 때 봐봐요. 주가가 밑에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더 살라고 하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팔려고 하지만 내려가서 올라가는 것들은 살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요, 종목의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걔네들이 막 치고 올라갔다. 그런데 그중에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다른 쪽으로 가겠죠. 지금 뭐 2차전지도 여러가지 테마를 쫙 분류가 돼서 옆으로 넓게 퍼졌더만, 네. 그러니까 2차전지라는 그 테마 자체도 지금 10% 퍼지는 정도가 된다라 그러면 거의, 네, 좀 쉬었다 갈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완전 박살나서 저 밑에까지 차박히지 않겠죠.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네, 방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네, 견딜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견딜 수 있는 신용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빚내서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40%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 매매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게 바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40% 50% 떨어진 다음에 계속 옆으로 눕기만 해봐. 피곤한 거죠. 피곤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떠나간 거예요. 마이너스가 30% 40% 나왔는데 계속 옆으로 눕기만 해가지고 짜증나서 떠나는 거거든요. 이거 똑같이 나온다니까. 똑같이 나온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 뭐 위메이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랑 뭐 비교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때는 뭐 NFT가 뭐 안 그랬어? 그냥 계속 옆으로 기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고 겠어요?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이거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누가 견디겠냔 말이야 이거. 이거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살 때는요 항상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전체적인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종목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 이게 거의 다예요. 여기서 파생돼 가지고 쭉 나옵니다. 뭐 반도체 쪽 있으면은 삼성전자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부품주 장비주, 자동차 있으면 그 밑에 자동차 부품주 장비주, 네. 리오프닝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떨어질 때마다 포인트가 나면 더 사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주들 좀 물린 게 있는데 이거 좀 기분 나쁜 게 있긴 있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좀 잘 빠져나오고 있어요. 네. GS 건설 떨어졌다 좀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뭐 그 노르페인트가 얼마 전에 빠져나왔지? 네. 노르페인트가 이것도 뭐 리오프닝 리오프닝인데 저거 뭐 재건축 뭐 거시기 한다고 해갖고 했다가 덜컥 물렸잖아. 그리고 밑에 사가지고 이번에 올라올 때 빠져나왔거든요. 네, 수익권 빠져나왔는데 요런 거 같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돌고 돌아요. 돌고 돌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까지 좀 문제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별로 부담을 안 느끼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충분히 아래쪽이다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충분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손실이 또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믿고 추가 매수를 더 해주는 거고 움직여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네 계좌를 올라가는 부분이 좀 되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 못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차는 아니면 저거 뭐야 자동차든 전기전자든 뭐 저거 뭐예요? 뭐 건설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걔네들 못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2차 전지가 꽉 붙들고 그냥 지들만 올라가니까
다른 애들은 자금이 안 돌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욕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2차전지가 밉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걔가 100배가 났든 1000배가 났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안 살 건데 나한테도 없을 건데 앞으로 뭐 그 가격이 또 온다 해도 난 안 살 건데 저는 에코프로가요 이 가격이 또 온다 해도 안 사요. 에코프로가 너는 그러면 뭐 2년 전으로 돌려놔가지고 1년 전 돌아가서 이 자리가 왔다 어떡할래? 난 안 삽니다.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왜? 나의 기준하고는 벗어나거든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사는 거지. 난 또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만의 어떤 기준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안 사는데 여기서 뭐 부러워해요. 대신에 얘네가 올라가면서 자금을 그냥 미친듯이 좀 비정상적으로 빨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장이 확 쪼그라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돈 번 놈들은 누구요? 그 시간 동안에 물량 확보하면서 아주 그냥 기초 잘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삼성전자고, 예?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현대차고. 다 누가 산 거예요? 다 외국인들 다 사버렸잖아요. 지금 늘어난 거 보여. 걔네들 올려주면서. 뭐, 이런 거예요. 네.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얼마나, 현대차도 지금 돌았었어요, 추세가. 이거는 완전히 뭐 저점이라 볼 수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1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저점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제가 예전에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 뭐 8만원인가? 그때. 돌아섰잖아요? 네. 그럼 전차 군단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 업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뭐 올라가다 내려가다 뭐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이거 좀 보세요. 이때도 우리가 매수 들어갈 때 봐봐요. 여기도 동그라미 쳐놨지만 실적이 나빠요. 뭐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들이 왜 샀냐고. 그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사는 거지. 같이 사버려 그냥 막 그러면 수익 나는 거예요. 그 싸다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뭐 안 좋을 거예요 해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나서 이거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얼마 전에 또 쿵 떨어졌다가 에라 더 사버리지? 또 올라가죠. 주식단 뭐 여기도 마찬가지. 실적 안 좋다 그러는데 뭐 또 떨어지지? 또 계속 이러면서 지들이 계속 매수를 더 해줘요. 네. 특강 공지 나옵니다. 네. 조만간 나올 거예요. 내일 다음 주 시작이에요. 5월 16일 날. 특강 5월 16일 시작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미래가치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걔들이 앞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것들을 얼만큼 반영했느냐 또 그 다음에 그만큼의 해당되는 주가를 올려놨느냐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내 거가 아직 안 올라갔느냐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서 그럼 그런 것도 사시는 거죠. 그게 저점이에요. 그게 저점이에요. 그게 바닥이고요. 바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더 나빠지지 않으면 그게 바닥이에요. 그 안에서는 슬금슬금 움직이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이니까 크게 안 흔들리잖아요. 그럼 지금은 종목을 밑에 사놓게 되면 크게 빠질 이유는 별로 없어요. 지금은 마음 놓고 저점에 있는 것도 사셔도 돼요. 지하실 구경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걱정하는 거지? 지금 예전에 그렇게 저점에 샀는데 지하실 갖고 구경하고 더 빠지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놀래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하실 구경할 일 별로 없어요. 마음 놓고 사도 됩니다. 근데 마음 놓고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 샀는데 더 떨어질까봐 위에 올라간 것 좀 사는 거지. 달리는 말이 올라타봤어요? 달리는 말이 올라타봤어? 어떻게 올라탈 거야 그거? 달리는 말이 올라타다가 뒷발차기로 채워가지고 그냥 한 500m 날아가면은 그거 뭐 어떻게 할게요 그거?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달리기 전에 있는 말을 타고서 기다려. 그러면 말이 이게 뜨그닥뜨그닥 나가다가 이제 지가 달리고 싶으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달리기 전에 타야지. 그거 달리고 난 다음에 그거 올라가서 타려고 그냥 안 돼. 안 된다고.
못 한다고요. 그 증시 격언에 뭐 달리는 말을 올라타라 그거는 추세 추종인데 그럴 때는요 소량만 가지고 찔러서 내가 원하는 방향 진짜 가느냐 그러면 조금 더 사보고 조금 더 사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매매가 되는 거지. 그거 한 방에 누가 그냥 달리는 말에다 왕창 다 지르려고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죽는겨. 달리는 말에 올라타봐. 올라탈 수 있나? 못 타는 거요. 그걸 왜 올라타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타라고 했어? 달리는 말에. 못 탑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탈래 생각하지 말고 주변 둘러봐요. 다른 말이 또 있겠지. 네. 그 이제 달릴 준비되어 있는 거 타야지. 왜 그리고 그놈이 계속 달리지 안 달리지 어떻게 알아? 나 이제 많이 달렸다. 이제 힘들다. 그러면서 쉬어버리지 누가 합니까? 신내 딱 올라탔더니 딱 그때부터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매매는요. 저점에서 시간을 조금 들인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뭐든지 공들여야 돼요. 뭐든지 시간을 들려야지. 그거 뭐 첫날부터 그냥 만나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러면 결혼하게 됩니까? 네. 만나서 좀 이제 뜸도 들이고 뭐 애정 공세도 좀 하고 이제 뭐 잘난 척도 좀 하고 해야지. 서로 마음이 통해야지. 뭐 나중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지 하지. 뭐 만나자마자 그냥 결혼합시다. 그러면 이게 뭐 네. 무슨 코끼리 아저씨야?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뭐 그 첫눈에 반해서 스리슬쩍 결혼 그 고래 아가씨하고 코끼리 아저씨하고 결혼하면 그게 되겠어 그게? 말이 안 되는 큰일 나지. 그 다 애들 그 교육에 문제가 있어. 그런 노래를 왜 해주는 거야? 그 코끼리 아저씨하고 그거 말이야. 일부러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상한가 종목을 추가로 사도 되냐고? 네. 일부러 그러는 거죠? 네, 웃으라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했잖아. 지금까지 방송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그래서 사도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올라간 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지 않은 거 찾으세요. 그러면 기다리면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계좌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계좌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으면 된 거요. 그럼 됐지 뭐. 욕심내지 마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 계좌만큼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시장은 여러분 계좌만큼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보다 이기고 있잖아요. 네. 손절매도 하기는 해요. 개떡 같을 때. 근데 이럴 때는 손절매도 안 합니다. 어떨 때 하냐면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손절 안 하고요.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했는데 주가가 다 빠졌어. 근데 뭔가 대단한 악재가 나왔거나 뭔가 말이 안 돼. 이럴 때는 손절을 하죠. 네. 전부 단체로 다 빠질 때는 내 거가 빠진다고 해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전부 다 오르는데 내 거만 떨어져.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손절매도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손절매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주가 올라갈 때 뭐 좀 던지기 하려고 하거나 뭐 본전매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거의 대부분은 네. 손절매도는 네 굳이 네. 저는 분할 매매를 일단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처음 사놓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매수를 더 해놔야지만 떨어지면 추가 매수 일단은 멈춰요. 안 하고 있다가 상황이 이제 완전 정리되면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건 상황이라서 뭐 그 손절 매도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가 일단 좋아지고 있는 것에만 주목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계좌만 좋아지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문제 있어? 네? 지금 설명하게 되면 큰일 나고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됐잖아. 지금 언제까지 방송하시려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손절 매도는 하려면 강의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시간 날 때 기억날 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셔가지고요 방송에 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보고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네 이해가 되신 데까지 하려면 15분 20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장르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장르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네 그거는 네 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계좌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해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진다. 더 잘 될 거다. 이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미국장이든 유럽장이든 다 괜찮게 움직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위안 삼아서 잘 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손실 중일 거예요. 하지만 시장도 아직은 바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직 시장도 바닥이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2차전지 떨어지는 거 보고서 떨어지는 칼날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아시겠죠? 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졸아버리신 분들은 네. 녹방 다시 들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